김포가 이 정도로 유명해졌던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수선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인데 김포 하나로 시선을 완전히 집중시켰거든요. 네. 언제 편입 하남? 언제 우리는 편입 대구리? 언제 우리 편입될 고향? 우리 대한민국의 양김이 이 김해 김포잖아요. 네. 심지어는 인터넷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어디 김씨냐? 자, 오늘도 중립교회 시그널 평론가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님과 배종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골드라인이라고 그래서 색깔도 황금색으로 칠하고 요새 이름을 골드라인으로 지은 것 같은데 내용이 별로 골드스럽지 못해서 한편 이름을 부합하게 걸맞게 뭔가를 조금 빨리빨리 개선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는 김포 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시장을 비롯한 김포의 공적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이미 서울 편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당에서 판단한 결과 김포는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총선 전략이라고 앞에 그렇게 굳이 붙이기보다는 현재적으로 좀 챙기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될 수도 있다. 네, 김포시장은 그럼 김포구청장 되는 거냐? 아, 이 참 이슈입니다. 서울시 김포구 현실화될 것인가? 두 분의 시그널 지수부터 간단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김준일 에디터님 2.5점, 예. 소장님 3점. 두 분이 약간 비슷하시네요.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두 분 비슷한 적은 또 잘 없었던 것 그러게요. 같은데. 좀 차이가 네. 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오늘은 거. 좀 비슷하네요. 네. 예. 저는 딱 뭐 짧게 말씀드리면 중립기어 박았습니다. 2.5. 잘 모르겠다. 소장님은 조금 그래도 긍정적이신 건가요? 그렇죠.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이제 이런 이슈를 분석할 때 제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목성과 지속성과 효과성이거든요. 주지훈대. 네. 반응이 주지효. 없네요. 네. 자, 주지훈 아니고 주지훈대. 주지훈대. 여기서 보면 일단 주목성에서는 일단 포인트를 획득했어요. 네. 그렇죠. 리리링 전 국민이 10점, 그냥 리리리링 20점, 리리리링 30점. 이게 되는 이유가 일단은 저는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지하철 타보면 확실히 이런 뉴스에 대해서 보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흘깃흘깃 보면 그건 뭐냐면 적어도 김포? 그러니까 김포가 이 정도로 유명해졌던 적이 있어요. 없죠. 김포공항 이후에 또 우리가 실미도 사건 이후에 이렇게 10년대잖아요. 아니 김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양김이 이 김해 김포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래서 심지어는 인터넷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어디 김씨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주목성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수선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인데 김포 하나로 일거에 시선을 완전히 집중시켰거든요. 네. 그러면 11월에는 김포, 12월에는 하남. 네. 우리는 언제 편입 하남?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1월 때는 언제 우리는 편입 대구리?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2월 달에는 언제 우리 편입될 고향?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띄워서 계속 이슈를 가져갈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주목성은 상당히 높다. 그런 점에서 2.5점에서 0.5점을 더 줬어요. 아니 그 소장님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포 거주하신다는 첩보를 제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이런 걸 이른바 가짜뉴스고 가짜뉴스 적결해야 됩니다! 김포 아니세요? 그러면 김포 아닙니다. 그럼 오늘 김포에- 대구가 빠그러지는데? 김포에 땅도 한 표 없고요. 땅은 없지만 거주할 수는 있잖아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땅 살 걸 이렇게 되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김포 사시는 분들은 지금 거의 뭐 그런 커뮤니티 이런 데 가보면 뭐 불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신나서.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여러 반응이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 이것도 뭐 사기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반응도 있어요.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용하고 있다. 이거 가능성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또 좀 봤다 떴다방처럼 했다가 이제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요 부분은 조금 이제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왜 제가 2개 반을 드렸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이슈를 만들고 네. 판을 흔들고 이거에는 효과적인데 이게 최종 목표는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총선용이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총선의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미지수다. 네. 미지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공백으로 남아있고 이거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민주당의 반응을 또 어떻게 받아치느냐에 따라서 네. 국민의힘한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전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서 제가 이제 2개 반을 드린 거예요. 일단은 일단은 하나 이슈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김기현 지도부가 들어와 가지고 한 것 중에는 그나마 좀 칭찬받을 일이 아닌가. 가장 뭐 이슈 자체에 대한 주목도는 진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고로 높은 것 그리고 같긴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너무 많이 주목을 받은 게 그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던 게 소위 말해서 이제 혁신위가 꾸려지고 그래서 네. 뭐 니들이 뭐 어떻게 혁신하나 보자 뭐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 혁신위원회 박성중이 들어갔네 이게 혁신이네 아니네 이런 것들이 조금 요 이슈로 잦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면 전환, 프레임 전환용으로도 이게 좀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효과적이다. 인요한 혁신위에 대해서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만 해도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여기가 인요한 혁신위가 막 파괴적이고 엄청난 혁신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 리더십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이를테면 뭐 이런 것까지를 봤을 때는 분명히 요거는 점수를 땄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네. 일종의 선거에서 외연 확장 전략, 네. 그 다음에 심리적인 이 유발 현상 네. 이런 것까지도 저는 야기시킬 수도 이게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이게 현실화될지는 언제 될지는 또 될지 여부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경기도 전체까지 묶어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도 자체가 6일날 김병수 이 김포시장, 네. 뭐 김포 임실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김병수 시장이랑 오세훈 시장이 만나요. 그러면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 내년 총선 구도에 오세훈 시장까지 엮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남에서도 검토되고 있다는데 오 시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면 우리는 뭐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뭐 서울시는 이제 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정도로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선거판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우리가 2010년에 무상급식도 그렇지만은 지금 와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냉정해요. 네. 근데 이게 안양도 들끓고 심지어는 안산이나 이런 곳에서도 우리는 왜 편입이 안 될까? 오산도 우리는요. 에이 설마 안산 오산에서 파주도 우리는요. 그럼 심지어는 천안은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게 진짜 경기 해남도 가고 뭐 다 하죠. 뭐 강진. 아니 근데 그게 이게 우리가 그냥 얕잡아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돼버리면 일단 뭔가 구체적인 건 없지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동요하게 돼요. 네. 그래서 마치 뭐 또 어떤 얘기하면 도쿄도가 서울보다 훨씬 넓으면서 광역화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일본은 성장했고 또 정부에서는 지방 전략화한다더니 지방 자치화를 강화한다더니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부산도 메가시티 하겠다. 네. 호남, 광주도 메가시티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나면 이게 묶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수도권에 어수선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게 갑자기 이제는 땅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편입 이야기가 되면서 이게 사실은 선거가 이쪽으로 싹 몰려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블랙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가 않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교통 뭐 불편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서울 김포 논의하던 그 쓰레기 소각장 이슈. 뭐 이렇게 이제 뭐 크게 해보면 약간 뭐 정책적으로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게 이거 얘기 외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저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뭐 예전에 논의가 되던 게 이렇게 확 올라온 거면 뭐 어떤 연구도 많이 됐을 거고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러니까 서울시장도 이제 그럼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볼게요. 뭐 이 정도 수준의 이제 대답밖에 못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이게 뭔가 한 번도 이렇게 수면 위로 크게 올라오지 않았던 이슈를 어쨌든 국민의 당론으로 채택할 정도면 누군가가 이거를 하자고 강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철호 김포 당협위원장이 네. 그거를 주장을 했고 이게 지난 추석 때 네. 그 홍철호 당협위원장이 네. 플래카드 걸었어요. 아. 거기서 뭐라고 썼냐면은 네. 김포시
경기 북도 나빠요. 김포시, 서울시 좋아요. 이렇게 딱 걸어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경기 북도가 지금 분도가 되는 이런 네. 상황에서 이제 이게 조금 이게 그런 이벤트가 없었으면은 네네. 그런 추진이 없었으면 아마 이렇게 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고리로 해가지고 게다가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거에 반대하기도 편한 거죠. 그리고 이쪽은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이니까 이쪽에 붙는 것도 부담감이 하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맥락상으로 정치적 환경이나 맥락상으로 굉장히 편한 거고, 지금은 어쨌든 김병수 김포시장은 국민의힘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은 다 민주당인데, 민주당이시고. 근데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그 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득표를 국민의힘이 더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전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반대되거나 부딪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환경 김포시의 환경만 보면은 네.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당에서도 채택하기가 좋은 거. 왜냐하면은 김동연 지사를 견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일단은 이 경기 북도 남도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큰 이벤트인데 그거가 아니라 지금 그거는 논의가 싹 사라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죠. 요거 지금 편입 문제가 지금 점화됐으니까 김동연의 개혁을 어그러뜨릴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어쨌든 서울시 관할로 늘어나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 관할이니까 행정적으로도 더 이제 친화적인 국민의힘 친화적인 걸 할 수 있고 김동연의 힘을 약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울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도 해볼 만해요. 경기는 더 소위 말해서 젊은층 인구가 밀려나면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거를 서울로 들어오게 되면은 더 이제 유리하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깔려 있어서 이제 된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법이 통과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요. 네네네. 뭐냐면 정부 입법을 하는 거하고 정당에서 의원 발의를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하는 거하고 이게 프로세스가 다르다라고 이제 처음에 뭐 중앙일보 기사가 나오고 그랬는데 어제 이제 팩트체크성 기사가 나왔는데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정부 발의는 이런 겁니다. 자, 이제 김포시에서 제안을 하면은요, 이거를 이제 그 주민자치법에 따라서 이거를 주민투표를 붙이든지 의회를 거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경기도와 서울시와 김포시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이거를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그러면 행안부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보내고 그거를 가지고 통과시키느냐 마느냐인데 국민의힘이 지금 특별법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거를 법을 만든 다음에 김포시 의견만 물어보고 김포시에서 주민투표가 되면은 바로 국회로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서울시 의견도 물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지금. 그렇죠. 예, 서울시 의견 물어봐야죠. 제가 국민의힘의 주장은 처음에는 김포시 의견만 주민투표만 하면은 된다라는 건데 서울시 의견에 물론 서울시 의회에 물어볼 수도 있고 서울시 주민투표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민투표는 안 갈 거예요, 서울시는. 왜 그러냐면은 너무 거대한 행사가 되고 지금은 서울시 의회로 국민의힘이 더 다수석이기 때문에 통과돼야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서울시 의회로 이제 할 건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게 전국 쟁점화 됐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 논리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김재석 당협위원장도 라디오 나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도봉구나 이렇게 재정 자립도 낮은 데들 거를 더 빼가지고 김포구에다가 쓰는 게 맞느냐 이런 데서 이해관계가 없어 보이는 저기 떨어진 데들도 이를테면은 중랑구, 뭐 강북구 이런 데들이 반대를 할 거고 그거를 민주당 쪽에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 서울시에서 부정적 여론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게 안보상으로 이게 김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위로. 그러면은 임진강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면 1.4km만 떨어져 있어요. 눈으로 다 보여요, 북한이. 수도 서울이 지금 북한하고 맞닿는다? 이게 지금 보수정당이 안보를 중요시하는 보수정당이 할 일이야? 라고 하면서 이거를 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은 지금 5호선, 9호선 연장 있잖아요. 이 부분 이게 이제 지금은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70 그리고 김포가 30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은 서울시가 60 그리고 국비로 40이에요. 그러면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야 김포 지금 여기 연장한다고 지금 내 강남구에서 내 돈을 지금 세금을 내야 돼? 이게 이제 또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표에 정말 도움이 될까? 김포는 얻을 수 있는데 서울 전역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나올 수 있다. 경기도는 모르겠고 서울 전역에서 그러니까 가뜩이나 서울이 어려운데 이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조금 득실을 지금 계산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 안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도 부정적이었어요. 방송의 좀 주목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지속성과 효과성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이 이슈가 만만치 않겠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시민들이 법 따지고 이렇게 하느냐 생각 잘 안 해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무상급식 나왔을 때 아무리 설명해도 그러면 무상급식이 이게 문제가 되고 저게 문제가 되는데 안 들려요. 무상? 고래? 안 돼. 그러면 그 당시에 김포를 제가 기억을 하는 게 뭐냐면 얼마나 무상급식이 파급력이 컸냐면은 아니 이거 아닙니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김포는 지하철입니다. 안 들려. 전부 무상급식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매몰될 가능성이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적지 않다. 왜냐하면 서울 주변에는 다 안양이니 하남이니 구리니 강명이니 또 심지어는 양준이 네. 고양이니 김포니 다 서울 영향권이에요. 광명까지도. 그러면 이게 그냥 서울이 아니라 네. 일본의 도쿄도처럼 뉴욕의 이른바 메트로폴리탄처럼 메가시티화 하자. 그래서 그런 주장이죠. 광역화해서 지금 경기도에 그러면 자 물어봅니다. 이게 이른바 일종의 엄마조와 아빠조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엄마 우리 건기부 맹카한테 모르겠네. 김포에다 경기 북부 할래, 경기 남부 할래, 서울시 할래 그러면 서울시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양 시민들한테도 경기 북부 할래, 경기 남부 할래, 이러면 서울 할래 이러는데 안양은 너무 먼데요. 아니 안양은 맞닿아 있지도 않잖아요. 생각해. 그 지금 천안까지 그런 데인데. 그러니까 지금 자동으로 내놓고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가만히 보면 수도권에 뭐 지금 전략이 없어요. 네.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뾰족한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이야기를 꺼내던 순간 사람들이 그래? 불이 그러면 붙었어. 우리 아파트 단지는 네. 그러니까 지금 40대 화이트 칼라의 지지를 못 받고 있으니까 수도권 사실 전멸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냐면 그러면 서울 편입 찬성이냐 반대냐가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가정과 시뮬레이션과 상상을 해볼 수 있냐면 야 이거대로 가면 찬반으로 해서 수도권 우리 반타작이다. 아. 김동연 경기지사가 나온다. 있는 한 네. 그 광역단체에 있는 이 광역단체 경기도라는 광역단체에 있는 이 의원들이 네. 그거 찬성 못한다. 근데 우리는 누가 나가더라도 후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 편입 찬반으로 따지면 의석수가 수원만 해도 5개예요. 네. 얘들 거 다 가져오면은 야 반타작이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지역구 반타작만 해도 성공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본다. 지속성 입장에서 만만치가 않은 게 아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언제 편입될 고향, 우리는 언제 편입하남 이게 2월, 3월, 4월까지도 계속 끝날 때 갑니다. 한 번 더 하실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동안 이 무슨 경기 지역에 사실 다 출근은 서울로 하고 있잖아요. 네. 어느 순간 서울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대기업에서도 우리 그냥 본사 그러면 안양에다 서울시 안양구에 세울래요. 그러면 우리 뭐 L땡 기업의 본사가 우리 안양에 세워진다고? 그 다음에 G땡 본사가 우리 구리에 세워진다고? 네. 우리 이제는 이제 빛나구리? 이러면은 이제 이것 자체가 미치는 영향 저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요. 경기도에서 반만 해도 뭐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왜냐면 다른 전략도 없는 데다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를 내세우기보다는 이런 거대 담론을 내세워서 아예 여기에 찬반 투표를 해라. 자, 서울 편입 찬성이면 국민의힘 후보에게 반대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만 이야기를 해도 이게 반타작이 되는 총선을 거예요. 저기 그렇죠. 서울 편입 투표로 그렇죠. 그런 국면으로 만들려는 의도다. 근데 이게 민주당에서 딱히 뭔가 대응 논리를 개발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김준일 수석 에디터의 말씀이 100번 지당합니다. 저는 100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그런 법적 논리, 북한과 가깝다 이런 걸로 안 보거든요. 네. 서울 편입 고래 지하철 9호선이 들어와 연장돼 고래 이게 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이거를 네. 반길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경기도 쪽에서는 흔들리는 데도 꽤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서울의 선거 여건이 국민의힘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네. 경기도에서는 조금 이득을 볼 수가 있네요. 특히 이제 접경 지역에서는 네. 그러니까 서울하고 붙어 있는 데는 근데 그게 지금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나타났던 그 17.15%의 격차를 거기는 더 나거든요. 네네. 만약에 강서구가 그 정도면은 네. 이게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게 정말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더 미친 듯이 막 중도층이 막 30%가 왔다 갔다 할 정도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네.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고 이거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를 일단은 그러니까 거치게 얘기하면 뻥카로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후속 작업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앞으로 되고 이게 정말로 진지하고 자 쉽게 얘기를 하면 대구하고 군위하고 네. 2020년 7월에 합병하기로 했거든요. 네. 3년 걸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경북도 의회에서 한번 부결됐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군위. 예, 군이 네. 인구가 2만 명인데 지금 대구로 편입이 됐어요. 대구는 250만 명이고 네. 2만 명짜리 하나 들여오는 것도 3년이 걸립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를 지금 5개월 만에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않죠. 자체에 대해서 안 믿으니까 국민의힘이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은 롱텀의 프로세스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거고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네. 총선에서 이기든 지든 뭐 이런 대플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 떴다방이네 이거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그냥 없다는 한번 던져봤다, 던져봤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보는, 이미지가 예, 생기면 예, 오히려 그렇죠. 안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이제 김준일 수석 에디터 말씀대로 이제 그런 이제 논리적 이해를 가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군의가 그렇게 걸렸지만은 이미 그 발표가 됐을 때 군의에서는 찬성을 했다면 네. 그래 우리 이제 편입되는 거야. 가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구로 현실화되는 가자. 거는 5년 뒤라도 아하. 그래 그렇게 편입되는 거야. 이제 델고양, 대남, 대하남.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3번 한다 그랬죠? 지금 좋아하시잖아요. 국회의원분이시나 지금 위원장께서도 웃으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환타지에 걸려. 무상급식도 지금 와서는 무상급식이 능사였을까? 2010년에 우리가 무상급식만으로도 투표를 하는 게 옳았을까 생각하지만 그때는 다른 게 안 들려요. 네. 이게 일종의 쏠림 현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편입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방송에 이런 많은 시간을 할애하잖아요. 아, 그렇죠. 심지어는 네. 지금 라디오에 나가도 라디오의 3분의 2가 이 편입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칠 수가 없는 게 김포로 출발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 경기도에 31개 시군이야. 다 이야기 될 거라고. 네. 심지어는 우리는 왜 편입 안 해요? 뭐 그럴 수도 오산도 있죠. 나오고. 네. 이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판단한다면 오산이야 이러면서 오산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길게 간다. 만만치가 않다. 알겠습니다. 땅 문제다. 부동산이다. 알겠습니다. 이거 허경- 이 얘기 네. 참 아니 이게 아니라 허경영의 꿈이 이루어지는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허경영 뭐 국가혁명당인가요? 배당금당. 네, 배당 뭐 그러니까 뭐 배당금당 거기에서 옛날에 공약낸 게 뭐였냐면은 서울하고 경기를 합쳐서 서울로 만들어 버린다. 이게 허경영의 공약이었어요. 아하. 그 충청도와 강원도를 합쳐버린다. 그리고 경북과 전북을 합쳐버린다. 경남과 전남을 합쳐버린다. 에이씨, 나라 이름 서울로 바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서울 경기를 합쳐버리는 건데 그러면 허경영이 얘기하는 건 다 이루어지는 건가? 약간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좀 반론을 하기는 그렇지만 네. 허경영 허경이 그만해요. 잠깐만. 아이, 아니, 참 잠깐만. 진짜. 잠깐만. 저희도 일각에서는 디그니티가 뭐- 있는데. 아니 이거는 허경영을 왜 잡아요? 채널A도 출연을 했었고 상당히 동아일보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말씀? 허경영의 공약이 지금 와서는 상당히 많은 대선 후보나 국회의원들이 공약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결코 우리가 포퓰리즘적 관점에 약간 디스할 들어오다? 포퓰리즘뿐만 아니라 실제 도쿄도도 확대되면서 네. 그런 이 지역 확장의 또 메가시티에 대한 부분들이 설득력 있게 전달되기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또 기존의 지금 현재의 서울은 또 찐 서울이 되는 거예요. 네. 부동산이 더 올라가요. 아, 청계천 주변은 더 올라가겠지. 성골이다 우리는. 그렇지. 성골 서울이다. 그래서 네. 아니 뭐 성골까지는 아니고 지금 진골. 너무 그렇게 하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의 또 재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네. 때문에 이 이슈는 만만치가 않다. 속칭 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넷 용어로 긁혔다 그러죠. 네, 이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아주 진짜 제대로 긁히는 이슈를 하나 들고 와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간단히 한 줄 평 보고 네. 넘어갈까요? 네, 저기 김준일 에디터님부터 볼까요? 예, 저는 타운돌이 후속편, 편돌이의 꿈. 편돌이는 건데, 뭐? 자, 예전에 2004년에는 탄돌이가 있었어요. 탄핵. 탄돌이. 예, 저 2004년에는 타운돌이가 오탄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2004년에는 뉴타운. 탄돌이가 있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반사이익으로 우리 열린우리당 대거 신인들이 네, 들어갔잖아요. 2008년 총선에서는 아하. 뉴타운을 걸면서 서울에서 엄청나게 그 한나라당 초선들이 들어갔거든요. 네, 이제는 편돌이. 아, 편입으로 이제 떼거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는 아, 편돌이들이 지금 네. 이 꿈을 지금 꾸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다. 여러 가지
이제 반대급부가 좀 나타날 수 있고 일단은 진정성 자체를 국민들이 안 믿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거를 국민의힘이 어떻게 좀 설득력 있게 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엘리자 님께서 배종찬 소장님 팬입니다.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슈퍼챗을 감사합니다. 쏘아주셨으니까 네. 한 줄 평 더 신나게 해주시죠. 한줄 평 뭐 저는 설명 필요 없잖아요. 하남 구리도 편입될 고향. 어쩐지 제 이거 계속 하더라. 이거 하려고 지금 한 줄 평 하시려고 지금 37분을 지금 빌드업 하신 더 거예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31개 시군인데 한 달에 3개씩만 해도 10개월이 걸려요. 아하. 그래서 이 파장이 만만치가 않다. 경기도 먹겠다는 국민의힘의 전략이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일단 민주당 대응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